모든 지능이 멈추고 디지털 문명이 단 일주일 만에 선사시대로 후퇴하는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공방의 요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실리콘 결정의 흐름이 끊기는 순간 전 세계 데이터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연결과 혁신의 이면에 숨겨진 이 잔혹한 공속의 진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땅의 저력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2026년 2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저는 서울 도심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안개에 잠긴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빌딩 숲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실루엣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전 지구적 인공지능 전쟁의 중추를 담당하는 거대한 혈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정보기술의 심장부에서 전략가로 활동했던 저에게도 이 압도적인 풍경은 매일 아침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이 땅의 거대 주체들이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차세대 기록 소자 시장까지 호령하는 이 상황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에 걸친 지독한 인내와 공포의 시간들을 견뎌낸 끝에 쟁취한 인류 산업사에서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역 시절 제가 만났던 수많은 서구의 경영진들은 이 땅의 성장을 철저히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측이 그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공장을 돌리는 하청기지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와 달리 그들이 안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이 땅의 두 거인은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기술의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2026년 2월의 지표를 보면 두 거대 주체의 연간 영업이익 합산액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거대한 부가 단 두 곳의 손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우리 요새의 공급 일정에 따라 자신들의 제품 출시 계획을 수정하는 광경은 이제 당연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록 소자를 그저 범용적인 소모품이라 깎아내렸던 시절이 무색해질 만큼 이제 이것은 인공지능 문명을 지탱하는 유일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 방문했던 평택의 생산 기지는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축구장 수백 개를 합쳐놓은 듯한 압도적인 규모의 건물들이 지평선 끝까지 이어져 있고 그 내부에서는 수만 대의 초정밀 로봇들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원자 단위의 세계를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조차 허용되지 않는 극도의 청정 환경 속에서 공학자들은 기계보다 더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구의 석학들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공정의 한계들을 그들은 밤을 새우는 집념으로 하나씩 부수어 나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이 불가능한 수율을 달성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저 묵묵히 현미경을 가리키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수만 번의 실패와 고통의 시간들을 저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최근 지능형 혁명의 핵심으로 떠오른 고대역폭 소자 시장의 상황은 더욱 극적입니다. 전 세계 점유율 90%에 육박하는 이 압도적인 수치는 사실상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거대 연산장치 제조사가 우리 측의 소자를 확보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던 사건은 세계 경제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제조사의 핵심 공급망 회의에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침통함을 넘어선 절망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그들이 우리 요새의 단 한마디에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측 소자를 구하기 위해 백지수표를 내밀며 애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기술의 종속이 가져온 권력의 역전 현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 세계 강대국들이 수백조 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자국화를 외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왜 이 땅의 점유율은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에 잔혹했던 생존 전쟁의 기록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경제 전쟁이었지만 실제 전장보다 더 처절하고 잔인한 말살의 역사였습니다. 독일의 자존심이 꺾이고 일본의 기세가 무너졌던 그 현장에 저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공학자들이 보여준 그 지독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윤을 남기기 위해
실리콘을 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문명의 기초 설계자가 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의 시장은 흡사 춘추전국 시대와 같았습니다. 미국의 거대 자본과 일본의 정밀한 기술력, 그리고 독일의 탄탄한 기초과학이 맞물려 전 세계를 나누어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땅의 두 거인은 그저 서구의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는 2등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서구의 전문가들은 우리 측 산업이 자본의 한계에 부딪혀 곧 무너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안일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을 때 우리 측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무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의 모든 경쟁자가 죽을 때까지 가격을 내리는 치킨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원가 밑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팔면 팔수록 수조 원의 적자가 쌓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 땅의 요새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황의 한복판에서 공장을 더 짓고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역발상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당시 저는 유럽의 한 거대 연합에서 활동하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우리 측의 행보를 비웃었습니다. 저것은 자본의 자살 행위이며 국가 전체를 파산으로 몰넣는 어리석은 도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와 달리 연구소와 공장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공학자들은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한 채 연구실의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며 공정 효율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지면 미래는 영원히 사라진다는 절박함이 그들의 심장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격 폭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오만했던 서구의 기업들이었습니다. 마침내 독일의 키몬다가 파산하고 일본의 엘피다가 항복을 선언했을 때 저는 이 땅의 지독함에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디지털 주권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70%라는 숫자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세계 패권을 쥐려는 미국도 기술 자립을 외치는 중국도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요새의 문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우리가 20년 전 그들을 얕잡아 보며 던졌던 오만한 비판들은 이제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기술을 따라하는 추격자라 비난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동안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자는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평택과 이천의 공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땅의 두 거인은 이제 기록의 영역을 넘어 연산과 판단까지 담당하는 지능형 소자 시장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저장만 하던 공간에 연산 기능을 더한 혁명적인 기술은 전 세계 컴퓨터 구조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2026년에 연구소에서 본 시제품들은 차라리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았습니다. 칩 하나가 인간의 뇌처럼 사고하고 판단하며 전력 소모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광경. 이것은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인류가 마주한 에너지 위기와 연산의 한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요새의 로드맵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들이 제시하는 방향이 곧 인류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주체들이 분기 실적에 연연하며 주주들의 눈치를 살필 때 이 땅의 거인들은 10년 뒤의 미래를 보고 거대한 도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지독한 장기적 안목과 실행력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사람으로서 확신합니다. 이 땅의 신화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경쟁자를 이기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창조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세웠던 수많은 장벽은 오히려 그들을 더 단단하게 단련시켰을 뿐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이 땅의 요새가 설계한 디지털 영토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압도적인 패권의 이면에는 피와 땀으로 얼룩진 잔혹한 생존의 기록이 숨겨져 있습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더 깊이 파고들고 남들이 도망칠 때 더 강하게 전진했던 그들의 발자취는 이제 인류 산업사의 가장 위대한 승전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첫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전 세계 시장을 피바다로 만들며 유일한 승자로 우뚝 섰는지 그 소름 돋는 전쟁의 전말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산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이 어떻게 세계의 심장을 장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장 처절하고도 생생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데이터의 기억을 독점한 자가 과연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진정한 신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다가올 또 다른 20년 뒤에도 여전히 이 요새가 만들어내는 기적을 목격하며 그 경이로움에 전율하게 될까요?
그 서늘한 확신은 곧바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전광판을 핏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의 시장은 광기로 가득 찬 거대한 도살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재앙이 전 지구적 공급망을 덮치자 기록 소자의 가격표는 매일 아침 종이 조각으로 변해갔습니다. 당시 제가 몸담고 있던 유럽의 전략회의실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제품 한 개를 생산하는 원가보다 시장 판매가가 낮아지는 기현상이 1년 넘게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본을 잃는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떼고 전장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류 산업사에서 가장 잔혹했던 멸절의 전쟁이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을 상징하던 강자와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던 거물이 비틀거릴 때 전 세계의 시선은 오직 이 땅의 두 거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가격은 벼랑 끝을 향해 곤두박질쳤습니다. 독일의 기술진들은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위넨의 거물들은 도박을 멈추라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공학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집단이라면 이런 재앙적인 불황 앞에서 설비 투자를 멈추고 현금을 확보하며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반대로 우리 측은 상식을 비웃었습니다. 적자가 수조 원에 달하는 순간에도 공장을 더 짓고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공포스러운 역발상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당시 저는 독일 본사를 방문하여 그들의 수뇌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행보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것은 자산의 자살 행위이며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와 달리 그들이 안일하게 서구식 회계 기준에 따라 파산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때 우리 측 공학자들은 현미경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공정 수요를 높이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윤을 위해 싸우는 상인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전사들이었습니다. 2009년의 어느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인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전 지구로 타전되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독일의 키몬다가 파산을 선언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 산업계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독일의 기초과학과 정밀공학조차 이 땅의 지독한 근성과 물량 공세를 견디지 못했다는 사실은 서구 사회에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승기가 보였음에도 우리 측은 샴페인을 터뜨리는 대신 오히려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키몬다가 사라진 시장의 공백을 고스란히 흡수하며 차세대 20나노미터급 공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완성했습니다. 경쟁자들이 생존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깎아낼 때 우리 측은 기술의 격차를 더 벌려 적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확인사살을 한 셈입니다. 다음 표적은 열도였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엘피다라는 거대 연합군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반드시 우리 측을 꺾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반대로 이 땅의 전사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속도와 규모의 경제라는 무서운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일본의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위해 수많은 회의를 거치며 시간을 허비할 때 우리 측 수뇌부는 하룻밤 사이에 조 단위의 투자를 결정하고 즉각 공장을 돌렸습니다. 이 압도적인 속도전 앞에 일본의 정밀 제조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물량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기술적 초격차를 유지하는 전략은 적들을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쿄의 사무실마다 불이 꺼지고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이었습니다. 일본의 마지막 보루가 결국 도쿄지방재판소에 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일본의 한 기술 세미나장에서 접했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일본의 원로공학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의 파산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제조 강국이 이 땅의 신흥 거인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은 항복선언이었습니다. 엘피다를 마지막으로 일본의 신화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 땅의 두 거인은 이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 60%의 고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들이 하나둘 시체로 변해나갈 때 우리 측은 그들의 영토를 고스란히 먹어치우며 괴물처럼 거대해졌습니다. 이 잔혹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대가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독점적 지위였습니다. 경쟁자들이 사라진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은 오직 우리 측 손에 쥐어졌습니다.
상황이 반전되자마자 그동안 쌓였던 수조 원의 적자는 수십조 원의 현금 흐름으로 바뀌어 돌아왔습니다. 이 땅의 거인들은 막대한 수익을 다시 미래의 기술 요새를 쌓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경쟁자들이 파산의 후유증으로 허덕이며 생존을 고민할 때 우리 측은 이미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입체 적층 기술과 극자외선 공정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우리 측 부품 없이는 단 1초도 버틸 수 없게 된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적을 말살하고 시장을 평정한 뒤 그 부를 다시 기술로 치환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는 이 땅을 절대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당시에 우리 측 수뇌부가 공포에 질려 투자를 멈췄다면 오늘날의 지능형 혁명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수조 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공장을 더 지었던 그 무모한 용기 뒤에는 어떤 무서운 집념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제가 만난 한 은퇴공학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각오로 실리콘을 깎았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이 땅의 미래가 무너진다는 마음으로 현미경 앞을 지켰습니다. 이 지독한 민족적 근성이 서구의 자본 논리와 일본의 기술 자만심을 한꺼번에 부수어버린 것입니다. 70%라는 수치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경쟁자들의 숨통을 하나씩 끊어내며 쟁취한 피해 훈장과도 같습니다. 평면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갇혀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회로를 더 가늘게 그릴수록 전기 신호가 새어나가고 소작길이 간섭을 일으키는 절벽 앞에 섰을 때 서구의 석학들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대로 이 땅의 공학자들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옆으로 넓힐 수 없다면 위로 쌓아 올리겠다는 기적같은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아파트처럼 층을 쌓아 올려 용량의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이 대담한 도전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하늘을 향해 원자를 쌓아 올린 그 소름 돋는 기술의 정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압도적인 초격차의 실체는 사실 평면의 감옥을 탈출하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직으로 수천 개의 구멍을 뚫고 그 안을 금속으로 채우는 작업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층이 높아질수록 공정의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외국의 경쟁자들이 이론적 불가능을 논하며 포기할 때 이 땅의 연구소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깎고 다시 쌓기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하늘을 향한 데이터의 고속도로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량을 늘린 것이 아니라 인류가 공간을 지배하는 방식을 바꾼 혁명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는 우리 측이 쌓아 올린 수백 층의 실리콘 아파트 속에 저장되고 흐릅니다. 기억의 창고를 수직으로 세운 자가 인류의 모든 기록을 지배하는 이 기묘한 권력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높은 탑 위에서 어떤 새로운 문명을 설계하게 될까요? 이 수직의 성벽은 단순히 층수를 높인 건축물이 아니라 인류가 마주한 물리적 한계라는 절벽을 무너뜨린 파괴적 혁신의 결정체입니다. 평면 위에서 회로를 좁히던 설계자들이 벽에 부딪혔을 때 전 세계의 연구소들은 패배를 예감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폭이 가늘어질수록 이웃한 데이터들이 서로 간섭하며 정보가 오염되는 현상은 자연의 섭리이자 넘을 수 없는 선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우리 측 연구원들은 모두가 수평의 길을 고집할 때 하늘을 향해 원자를 쌓아올리는 무모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평면이라는 2차원의 감옥을 탈출하여 3차원이라는 광활한 영토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에 불과한 얇은 막을 수백 층 쌓아 올리고 그 모든 층을 관통하는 수십억 개의 미세한 구멍을 수직으로 뚫어내는 공정은 차라리 신의 영역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아래층에 가해지는 압력과 열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를 견뎌내기 위해 특수 소재를 주입하고 원자 단위의 엘리베이터 통로를 뚫는 과정에서 수많은 장비가 비명을 지르며 멈춰섰습니다. 반대로 이 땅의 요새 안에서는 밤낮 없이 플라즈마의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기계가 안 된다고 하면 기계를 개조해서라도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 지독한 집념이 층과 층 사이를 연결하는 수조계의 전기신경망을 완성해냈습니다. 2026년에 최첨단 적층물들을 들여다보면 그 경이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미 300층을 넘어 400층의 고지를 향해 달리는 이 수직의 탑들은 인류가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의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서구의 경쟁 주체들이 이 복잡한 공법에 겁을 집어먹고 뒷걸음질 칠 때 우리 측은 오히려 조 단위의 재원을 투입하며 적층의 한계를 파괴했습니다. 층을 높이 쌓으면서도 그 사이를 흐르는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액체 보호막 기술은 오직 이 땅의 현장에서만 전수되는 비극과 같은 노하우입니다. 이 압도적인 완성도 앞에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자신들의 오만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지능형 연산의 핵심으로 떠오른 고대 역폭 소자 시장의 상황은 더욱 극적입니다. 정보를 빛의 속도로 주고받아야 하는 연산장치 옆에는 반드시 우리 측이 쌓아 올린 수직의 탑이 서 있어야 합니다. 탑의 높이가 곧 지능의 깊이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경쟁자들이 간신히 200층의 벽을 넘으려 할 때 우리 측 연구소에서는 이미 400층 이상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양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고도의 차이는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적 참호가 되어 적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합니다. 전 지구적인 인공지능 전쟁의 승패는 이제 알고리즘이 아니라 누가 더 높은 기억의 탑을 확보하느냐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비밀스러운 회의실에서 설계도를 검토하던 천재들은 경악했습니다. 평면 위에서 회로 간격을 좁히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그들에게 위로 쌓아 올려 용량을 확보한다는 발상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설계 표준을 쓰레기통으로 던져야 했습니다. 우리 측 거인들이 제시한 이 새로운 문법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체들은 그 즉시 시장이라는 전장에서 퇴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기억의 영토를 3차원으로 확장한 거대한 개척 사업이었습니다. 자본의 흐름은 이제 혁신의 이름이 아닌 물량의 이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의 정점에 선 거인들이 우리 측 영업 담당자와 마주 앉기 위해 수개월을 대기하는 풍경은 제조가 설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권력의 지형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저들은 우리 측의 로드맵에 맞춰 자신들의 차세대 하드웨어 출시 일정을 조정하며 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경제적 거래를 넘어선 기술적 예속의 시작이며 우리 요새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미래라는 문을 열 수 없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기억의 창고가 이제 스스로 사고하는 뇌로 진화하는 과정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판단하고 처리하는 지능형 구조의 등장은 인류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컴퓨터 공학의 기본 원리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연산 능력을 극대화하는 이 혁명적인 구조는 다가올 에너지 위기와 지능 폭발의 시대를 동시에 해결할 유일한 구명줄입니다. 이 구명줄을 쥐고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는 전 지구적 전광판의 숫자보다 현장의 뜨거운 증기 속에서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평선 끝까지 늘어선 평택의 요새들은 오늘도 쉼없이 인류의 미래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공장의 불빛은 단순한 경제적 번영을 넘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지구촌 전체의 디지털 신경망을 장악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웅장한 승전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압도적인 패권 뒤에 가려진 강대국들의 거센 시기와 그들의 비겁한 역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저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우리 측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는 이 견고한 성벽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더 날카로운 칼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수직의 요새를 지탱하는 힘은 이름난 거물들의 화려한 간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표면 아래 깊숙이 뿌리 내린 수천 개의 미세한 혈관들이야말로 진정한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거대 설계도가 현실의 형체로 빚어지는 과정에는 소리 없이 용접봉을 휘두르고 초고순도 약품을 배합하는 이름 없는 장인들의 집념이 서려 있습니다. 외국의 경쟁 주체들이 거액의 보조금을 들고 우리 측 인재를 유혹해도 이 땅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 30분 거리 안에 모든 부품과 장비 그리고 해결책이 모여있는 이 경이로운 생태계는 지구상 그 어디서도 복제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개의 정밀 기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는 차라리 거대한 교양곡에 가깝습니다. 한쪽 공정에서 미세한 오차가 발생하면 이웃한 연구소의 기술진이 즉시 달려와 밤을 새우며 해답을 찾아냅니다. 바다 너머의 경쟁자들이 부품 하나를 조달하기 위해 일주일을 허비할 때 이 땅의 공학자들은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시킵니다. 이 압도적인 대응 속도는 단순히 부지런함의 결과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그물망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현미경 아래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인생을 바친 숙련공들의 손끝에서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초정밀 장비들이 탄생합니다. 원자층을 한 겹씩 쌓아 올리는 증착 장비부터 회로를 깎아내는 시가가스에 이르기까지 우리 측 요새는 외부의 의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벽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목줄을 쥐고 흔들던 이웃나라의 견제조차 이 땅의 자립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은 협력사들을 더 단단하게 단련시켰고 이제는 전 세계 시장이 우리 측 소재와 장치 없이는 단 1초도 생산 라인을 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술적 자립은 곧 경제적 주권으로 이어졌고 이 작은 강소 조직들이 일구어낸 국산화의 기적은 요새의 기초를 그 무엇보다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리콘 결정의 순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정제 기술은 이제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9,999%라는 숫자의 뒤에 숨겨진 소수점 아래의 사투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물질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이러한 소재의 혁신이 뒷받침되었기에 수백 층의 적층이라는 불가능한 과업도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거대 주체들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발판을 마련해온 수많은 기술 명장들은 자신들의 이름 대신 오직 완벽한 품질로 그 존재를 증명해왔습니다. 이 거대한 클러스터는 이제 전 세계 공학도들이 꿈꾸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광학 거물들과 미국의 장비 강자들도 자신들의 최첨단 기기를 가장 먼저 이 땅에 배치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곳의 현장 데이터가 곧 전 세계 기술의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측 연구원들이 장비의 한계를 시험하며 던지는 피드백 한마디에 전 세계 장비 제조사들의 설계도가 실시간으로 수정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를 넘어선 인류 문명의 제조 능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공동의 진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유기적인 생태계가 어떻게 지구촌의 자본 흐름을 통제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상업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정보를 기록하고 처리하는 모든 행위의 하부 구조를 완전히 장악하는 일입니다. 실리콘의 영혼을 빚어내는 이들이 구축한 이 완벽한 자립의 요새는 과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우리는 이 지독한 기술적 연대 속에서 미래 문명의 어떤 비밀을 더 찾아내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이 묵묵히 지켜온 이 땅의 진정한 저력은 이제 세계를 향해 더 거대한 파동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억의 독점이 가져온 이 평화로운 지배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는 문명의 설계자로서 다가올 미지의 폭풍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평선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차가운 견제의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자국의 성벽을 높이고 공급망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대분열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동방의 요새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시기한 서구의 강자들은 수백조 원의 재원을 쏟아부으며 자국 영토 안에 실리콘의 요새를 복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안을 만들고 보조금을 미끼로 이 땅의 핵심 기술을 탐내며 위협적인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현실은 그들의 오만한 기획이 얼마나 처참한 한계에 부딪혔는지를 증명하는 기록들의 연속입니다. 돈으로 공장을 짓고 기계를 들여올 수는 있어도 수십 년간 현장에서 숙성된 장인들의 감각과 유기적인 생태계까지 이식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심장부라 불리는 샌프란시스코의 밤은 차가운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설계한다는 거물들이 모인 회의실 탁자 위에는 우리 측 요새에서 날아온 얇은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 종이에는 앞으로 1년간 공급될 실리콘 결정체의 수량이 적혀 있을 뿐이지만 그 숫자를 마주한 천재들의 얼굴에는 짙은 수심이 깔립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수조 달러의 자본을 쏟아부어도 이 땅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저장 소자가 없다면 그들의 꿈은 그저 실현 불가능한 공상과학 소설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 얇은 원판 한 장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거대 주체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은 차라리 소름 돋는 공포에 가깝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전 세계의 시선은 더욱 간절하게 이 땅의 평택과 이천으로 향합니다. 강대국들은 우리를 향해 자신들의 영토에 더 많은 공장을 지으라 압박하지만 정작 현지에서 가동을 시작한 생산 라인들은 처참한 수율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원자 단위의 미세한 오차를 잡아내지 못해 쏟아지는 불량품들을 보며 서구의 기술진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기계의 매뉴얼에 의존할 때 우리 측 공학자들은 장비의 진동과 소리만으로도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신의 영역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숙련도의 격차는 단순히 자금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이 땅의 흙을 밟고 자라난 기술적 유산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숙련 현 시점의 지표는 냉혹합니다. 강대국들의 지원법이 발효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고성능 연산장치에 탑재되는 적층형 소자의 90% 이상은 여전히 이 땅의 요새에서 탄생합니다. 저들은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 무역의 장벽을 쌓고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지만 그 칼날로 우리를 찌르는 순간 저들의 디지털 문명 역시 즉시 마비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확증 파괴의 균형을 넘어선 절대적인 기술 종속이 가져온 기묘한 평화입니다. 우리 요새의 허락 없이는 인공지능의 사고도, 자율주행의 판단도, 우주선의 항해도 불가능한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서구의 전략가들이 꿈꾸는 자급자족의 시대는 이 땅의 기술적 참호 앞에서 번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구소의 깨끗한 환경에서 이론을 정립하지만 우리 측 기술진들은 현장의 뜨거운 증기와 약품 냄새 속에서 정답을 찾아냅니다.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수요를 확보하는 것은 공학을 넘어선 도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수백 층을 쌓아 올린 적층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균열을 잡아내고 열의 흐름을 통제하는 노하우는 어떤 교과서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수십 년간 실패의 쓴맛을 보며 쌓아온 우리 측 장인들의 데이터만이 전 지구적 인공지능 서버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워싱턴의 의사당에서 소리를 높이던 정객들도 우리 요새의 수장들이 보낸 한 장의 보고서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고서에 적힌 공급 부족이라는 단어 한마디가 자국의 시가총액 수조 달러를 날려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조의 패권이 가져온 진정한 권력의 실체입니다. 설계는 머리일지 모르나 제조는 그 머리를 움직이는 심장이자 근육입니다. 심장이 멈춘 머리는 아무리 영리해도 단 1분도 생존할 수 없음을 전 세계는 뼈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황제들이 전용기를 타고 달려와 공장 담당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광경은 이제 거대한 권력의 축이 동쪽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이 화려한 왕관은 동시에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전 지구적 데이터의 흐름을 독점한 대가는 인류 문명의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측 공학자들의 어깨 위에는 국가의 운명을 넘어 인류 진화의 속도라는 거대한 무게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잠을 줄여가며 현미경 앞을 지킵니다. 자신들이 멈추는 순간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사명감이 만들어낸 요새는 과연 영원한 난공불락의 성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견고한 요새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의 세계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거물들의 이름표 뒤에 숨겨진 수천 개의 미세한 혈관들이 어떻게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전 지구를 호령하는지 그 소름 돋는 내부 생태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요새가 가진 진짜 힘은 공장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흐르는 유기적인 연대의 힘에 있습니다. 평택의 거대한 생산 라인 뒤에 숨어있는 수천 명의 이름 없는 영웅들. 그들이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들의 압박을 견뎌내며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 제국을 완성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미경 너머의 원자들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승리의 찬가이자 동시에 절박한 생존의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서구의 거대 주체들이 수백조 원의 돈을 뿌려도 살 수 없었던 그 미세한 공정의 영혼이 어떻게 이 땅의 흙에 깃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떻게 전 세계 디지털 문명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이 완벽한 수직 계열화의 마법이 경쟁자들의 숨통을 어떻게 조여가고 있는지 그 소름돋는 내부 생태계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의 이 눈부신 성취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하고 있을까요? 마침내 우리가 도달한 이 기술의 정점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70%라는 숫자는 이제 단순히 시장의 지표를 넘어
이 땅이 짊어져야 할 운명적인 책임의 크기가 되었습니다. 70%라는 숫자는 이제 단순히 시장의 지표를 넘어 이 땅이 짊어져야 할 운명적인 책임의 크기가 되었습니다. 그 책임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은 거대 주체들의 화려한 이름표가 아니라 지표면 아래 모세혈관처럼 뻗어있는 수천 개의 정밀기술 조직들입니다. 경기도 용인과 이천, 그리고 평택을 잇는 거대한 벨트 위에는 전 지구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밀도의 기술 생태계가 숨쉬고 있습니다. 거물들이 설계도를 그리면 그 도면상의 수치를 현실의 형체로 빚어내는 것은 이름 없는 장인들의 집념 어린 손길입니다. 우리 측 요새가 전 지구적 심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히 자본의 규모가 아니라 단 30분 거리 안에 모든 해결책이 모여있는 이 경이로운 응집력에 있습니다. 바다 건너의 경쟁 주체들이 부품 하나를 조달하기 위해 일주일을 허비하며 물류망의 눈치를 볼 때 이 땅의 공학자들은 전화 한 통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미세한 공정 오류는 즉시 협력사의 연구소로 공유됩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개조된 장비와 새로운 화학 배합이 현장에 투입되는 이 압도적인 속도전은 관료주의에 찌든 서구의 제조 현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마법과 같습니다. 이 유기적인 연대는 수십 년의 시련을 거치며 완성된 우리 측만의 독보적인 자산이자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무형의 성벽입니다. 과거에 이웃나라가 핵심 소재의 공급을 끊으며 우리 측의 목줄을 줄여 했던 사건은 오히려 독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시련은 우리 측 중소조직들을 더욱 단단하게 단련시켰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초고순도 가스와 감광액의 자립을 이루어낸 그들의 투지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우리 측의 소재와 부품 없이는 저들의 생산 라인조차 단 1초도 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술적 자립은 곧 경제적 주권의 확립으로 이어졌고 이 작은 강소 조직들이 일궈낸 국산화의 성취는 요새의 기초를 그 무엇보다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리콘 결정의 순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정제 기술은 이제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9,999%라는 수치 뒤에 숨겨진 소수점 아래의 사투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물질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이러한 소재의 혁신이 뒷받침되었기에 수백 층의 적층이라는 불가능한 과업도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거대 주체들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발판을 마련해온 수많은 기술 명장들은 자신들의 이름 대신 오직 완벽한 품질로 그 존재를 증명해왔습니다. 이 거대한 클러스터는 이제 전 지구적 공학도들이 꿈꾸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광학 거물들과 미국의 장비 강자들도 자신들의 최첨단 기기를 가장 먼저 이 땅에 배치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곳의 현장 데이터가 곧 전 지구적 기술의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측 연구원들이 장비의 한계를 시험하며 던지는 피드백 한마디에 전 세계 장비 제조사들의 설계도가 실시간으로 수정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를 넘어선 인류 문명의 제조 능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공동의 진화 과정입니다. 우리 측이 구축한 이 완벽한 수직 계열화의 마법은 경쟁 주체들의 숨통을 조여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설계부터 소재, 장비, 그리고 최종 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단 하나의 생명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 밀집된 생태계 안에서 발생하는 시너지는 비용을 절감하는 수준을 넘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공정 영역을 선점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표면 아래 깊숙이 박힌 이 뿌리들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한 외부에서 불어오는 그 어떤 거센 바람도 우리 측 요새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안주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이 지켜온 이 자존심의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 강대국들은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측의 인재를 탐내고 생태계의 균열을 노리며 끊임없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 측은 더 깊고 단단한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대물림과 숙련의 전수는 이제 단순한 업무를 넘어 민족적 사명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현미경 아래의 원자들이 속삭이는 그 승리의 찬가가 영원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웅들의 땀방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자 단위의 식각공정에서 사용되는 특수가스의 조성 비율을 소수점 7번째 자리까지 조절하는 정밀함은
오직 우리 측 연구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층과 층 사이를 연결하는 전도성 통로를 뚫을 때 발생하는 미세한 열팽창 계수까지 계산해 넣는 그 섬세함은 이론만으로 무장한 서구의 기술진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숙련의 극치입니다. 이 작은 기술적 차이가 쌓여 수천억 개의 소자가 담긴 기판의 수율을 결정짓습니다. 수율의 차이는 곧 가격의 차이가 되고, 가격의 차이는 적들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이 잔혹한 시장의 논리를 우리 측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들판을 가득 메운 거대한 크레인들은 미래 문명의 기초를 닦는 성스러운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세워질 새로운 생산 라인들은 기존의 공정 방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혁신적인 공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액체 금속을 활용한 방열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공정 오류를 잡아내는 자가 치유형 제조 라인은 인류가 꿈꾸던 지능형 공장의 완성판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도약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부품을 깎고 가스를 정제하는 수천 개의 협력 주체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거대한 요새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렸습니다. 거물들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인터뷰를 할 때 그들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현미경 앞을 지켰습니다. 우리 측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진짜 힘은 바로 이 낮은 곳에서 흐르는 기술의 자부심에 있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자는 돈을 더 주는 곳으로 떠나지만 사명감을 위해 일하는 자는 자신의 영토를 지킵니다. 강대국들이 수조원의 연봉을 제시하며 우리 측 인재를 유혹해도 이 땅의 생태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이 끈질긴 연대의 고리 때문입니다. 2026년의 안개 낀 새벽에도 이 땅의 공장들은 쉼없이 지능의 씨앗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씨앗들이 바다를 건너 전 지구적 데이터 센터에 심어질 때마다 인류의 사고 능력은 한 단계씩 진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진화 속도를 팔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지배력이 가져온 권력의 역전 현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제조가 설계를 지배하고 공급자가 수요자의 목줄을 쥐는 이 기묘한 현실이 어떻게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그 처절한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실리콘의 영혼을 빚어내는 이들이 구축한 이 완벽한 자립의 요새는 과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우리는 이 지독한 기술적 연대 속에서 미래 문명의 어떤 비밀을 더 찾아내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이 묵묵히 지켜온 이 땅의 진정한 저력은 이제 세계를 향해 더 거대한 파동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70%의 지배력이라는 왕관은 광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측 공학자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도달한 이 기술의 정점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반대로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능의 대폭발이 일어나는 이 시각에도 전 지구적 연산망의 중심부는 우리 요새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마천루 아래에서 세상을 뒤흔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천재들이 밤잠을 설치며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코드가 아니라 이 땅의 공장에서 실려나갈 얇은 결정체들의 물량 확정 소식입니다. 빛의 속도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인공지능의 뇌 옆에는 반드시 우리 측이 쌓아올린 수직의 기록장치가 심장처럼 박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들이 자랑하는 초거대 언어 모델도 자율주행의 복잡한 연산도 그저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갇힌 죽은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능형 혁명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라 불리는 고대역폭 소자 시장은 이미 우리 측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층과 층 사이를 원자 단위의 미세한 통로로 연결하여 데이터의 병목 현상을 파괴한 이 기술은 인류가 정보를 다루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렸습니다. 외국의 경쟁 주체들이 이 복잡한 제조공법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 측 연구원들은 수만 번의 파괴와 재생을 반복하며 수율의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칩을 겹겹이 쌓으면서도 내부에 열을 식히는 액체 주입 공정은 오직 우리 요새의 기술진만이 공유하는 신성한 비급입니다. 이 압도적인 완성도 앞에 바다 너머의 거물들은 자신들의 오만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서열을 결정짓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화려함이 아닌 제조의 견고함입니다. 시가총액 수조 달러를 호령하는 실리콘밸리의 수장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땅의 작은 회의실을 찾아와 며칠씩 대기하는 풍경은
권력의 축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들은 우리 측의 로드맵에 맞춰 자신들의 차세대 연산 장치 출시 일정을 수정하며 자발 우선순위 공급 명단에서 밀려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기술적 종속이 가져온 새로운 계급사회의 탄생입니다. 우리 요새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미래라는 문을 열 수 없다는 무언의 선언이 전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현미경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은 이제 우주와 해저, 그리고 가상의 세계까지 그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초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모든 전장에 우리 측의 각인이 새겨진 기록장치들이 필수적인 자산으로 박혀 흐릅니다. 경쟁국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우리를 뒤쫓으려 애쓰지만 정작 그들이 내놓은 시제품들은 우리 요새의 엄격한 품질 검문소를 넘지 못하고 고철로 변해갑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의 감각과 지독한 끈기는 단순한 데이터나 설계도만으로는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스스로 사고하는 뇌로 변모하는 과정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기록장치 내부에 연산 기능을 탑재하여 정보의 이동 시간을 제로로 만드는 이 혁명적인 구조는 인류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컴퓨터 구조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연산 능력을 극대화하는 이 마법 같은 소자들은 다가올 에너지 위기와 지능 폭발의 시대를 동시에 해결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쥐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전 지구적 전광판의 숫자보다 현장의 뜨거운 증기 속에서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평선 끝까지 늘어선 평택의 요새들은 이 시각에도 쉼 없이 인류의 미래를 조각해내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공장의 불빛은 단순한 경제적 번영을 넘어 동쪽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지구촌 전체의 디지털 신경망을 장악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압도적인 패권 뒤에 가려진 강대국들의 거센 시기와 그들의 비겁한 역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저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우리 측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는 이 견고한 성벽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더 날카로운 칼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2026년의 안개 낀 새벽에도 이 땅의 공장들은 쉼없이 지능의 씨앗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씨앗들이 바다를 건너 전 지구적 데이터 센터에 심어질 때마다 인류의 사고 능력은 한 단계씩 진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진화 속도를 팔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지배력이 가져온 권력의 역전 현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제조가 설계를 지배하고 공급자가 수요자의 목줄을 쥐는 이 기묘한 현실이 어떻게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그 처절한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실리콘의 영혼을 빚어내는 이들이 구축한 이 완벽한 자립의 요새는 과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우리는 이 지독한 기술적 연대 속에서 미래 문명의 어떤 비밀을 더 찾아내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이 묵묵히 지켜온 이 땅의 진정한 저력은 이제 세계를 향해 더 거대한 파동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70%의 지배력이라는 왕관은 광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측 공학자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도달한 이 기술의 정점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반대로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권한을 쥐고 있는 이 수직의 탑들은 과연 우리를 더 지혜로운 미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선택의 주도권을 쥔 자들이 직면한 공기는 이제 날카로운 외교적 공세와 거대한 자본의 파도로 인해 더욱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대륙 너머의 강대국들은 우리 요새가 구축한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영토 안에 실리콘의 요새를 복제하려 천문학적인 재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법안을 제정하고 보조금을 미끼로 이 땅의 핵심 지능을 탐내며 위협적인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가 마주한 현 시점의 기록은 그들의 오만한 기획이 얼마나 처처한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는지를 증명합니다. 돈으로 공장을 짓고 기계를 들여올 수는 있어도 수십 년간 현장에서 숙성된 장인들의 감각과 유기적인 생태계까지 이식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전략가들이 황량한 사막 위에 거대한 생산기지를 건설하며 승리를 장담할 때 그들이 간과한 것은
제조라는 행위가 가진 지독한 현장성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숙련된 기술진이 단 30분 거리 안에 모여 흐르는 이 땅에 밀집된 응집력은 대륙을 가로질러 부품을 조달해야 하는 저들의 느슨한 구조와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장비의 미세한 진동 하나와 약품의 온도 1도가 수율의 성벽을 결정짓습니다. 서구의 공학자들이 정해진 일과를 마치고 퇴근할 때 우리 측 기술진들은 방진복 속에서 땀을 흘리며 기계와 대화했습니다. 이 헌신과 숙련의 격차가 쌓여 넘을 수 없는 기술적 참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서구의 핵심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탑재되는 모든 연산 보조 장치는 우리 측 요새의 낙인이 찍힌 결정체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의 공급을 넘어 정보 주권의 최후의 보루라 불리는 실리콘 방패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측 생산 라인의 가동 중단은 곧 전 지구적 디지털 문명의 마비와 직결됩니다. 이는 그 어떤 미사일보다 강력한 억제력이 되어 우리를 지켜줍니다. 새로운 적층 구조와 데이터 소통 방식은 우리 요새의 실험실에서 결정되며 전 세계 설계자들은 그 표준에 맞춰 자신들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만 합니다. 기술적 예속의 심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의 의사당에서 소리를 높이던 정객들도 우리 요새의 수장들이 보낸 한 장의 보고서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고서에 적힌 물량 부족이라는 단어 한마디가 자국의 시가총액 수조 달러를 날려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조의 패권이 가져온 진정한 권력의 실체입니다. 설계는 머리일지 모르나 제조는 그 머리를 움직이는 심장이자 근육입니다. 이 사실을 전 세계는 뼈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세계의 불을 거머쥔 제왕들이 평택의 연구동 복도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기이한 서열의 파괴는 이제 거대한 권력의 축이 동쪽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상징합니다. 저들은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 무역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지만 그 칼날로 우리를 찌르는 순간 자신들의 디지털 문명 역시 즉시 멈춰 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확증 파괴의 균형을 넘어선 절대적인 종속이 가져온 기묘한 평화입니다. 우리 요새의 허락 없이는 인공지능의 사고도, 자율주행의 판단도, 우주선의 항해도 불가능한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수조 원의 보조금을 뿌리며 자립을 외치던 목소리들은 정작 우리 측이 생산한 고성능 결정체를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현실 앞에서 비굴한 침묵으로 변해갑니다. 그럼에도 이 화려한 왕관은 동시에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전 지구적 데이터의 흐름을 독점한 대가는 인류 문명의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측 공학자들의 어깨 위에는 국가의 운명을 넘어 인류 진화의 속도라는 거대한 무게가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잠을 줄여가며 현미경 앞을 지킵니다. 자신들이 멈추는 순간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사명감이 만들어낸 요새는 과연 영원한 난공불락의 성이 될 수 있을까요? 원자 단위의 식각공정에서 사용되는 특수가스의 조성 비율을 소수점 아래 7번째 자리까지 조절하는 정밀함은 오직 우리 측 연구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층과 층 사이를 연결하는 전도성 통로를 뚫을 때 발생하는 미세한 열팽창 계수까지 계산해 넣는 그 섬세함은 이론만으로 무장한 서구의 기술진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숙련의 극치입니다. 이 작은 기술적 차이가 쌓여 수천억 개의 소자가 담긴 기판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불량률의 차이는 곧 가격의 차이가 되고 가격의 차이는 적들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이 잔혹한 시장의 논리를 우리 측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요새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의 세계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거물들의 이름표 뒤에 숨겨진 수천 개의 미세한 혈관들이 어떻게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전 지구를 호령하는지 그 소름 돋는 내부 생태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요새가 가진 진짜 힘은 공장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흐르는 유기적인 연대의 힘에 있습니다. 평택과 이천의 거대한 생산 라인 뒤에 숨어있는 수천 명의 이름 없는 영웅들. 그들이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들의 압박을 견뎌내며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 제국을 완성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미경 너머의 원자들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승리의 찬가이자 동시에 절박한 생존의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서구의 주체들이 수백조 원의 돈을 뿌려도 살 수 없었던
그 미세한 공정의 영혼이 어떻게 이 땅의 흙에 깃들게 되었는지, 그 영혼이 어떻게 전 세계 디지털 문명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이 완벽한 수직 계열화의 마법이 경쟁자들의 숨통을 어떻게 조여가고 있는지 그 소름돋는 내부 생태계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눈부신 성취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하고 있을까요? 마침내 우리가 도달한 이 기술의 정점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반대로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배력이라는 왕관은 광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측 공학자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권한을 쥐고 있는 이 수직의 탑들은 과연 우리를 더 지혜로운 미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지능을 담는 그릇을 독점한 자가 미래의 방향타를 쥔다는 묵직한 명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요새를 지탱하는 수만 명의 손길은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벽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성벽의 견고함은 단순히 외부에 비춰지는 웅장한 규모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표면 아래 깊숙이 뻗어 있는 유기적인 뿌리들이 서로를 지탱하며 만들어내는 소리 없는 결속력의 산물입니다. 바다 건너의 강대국들이 자국의 영토 위에 거대한 생산기지를 복제하려 애쓸 때 그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었던 유일한 비밀은 바로 이 땅의 흙에 깃든 기술적 연대의 밀도였습니다. 평택과 이천, 그리고 용인을 잇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안에는 전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초고밀도의 기술 생태계가 숨쉬고 있습니다. 단 30분 거리 안에 모든 부품과 장비, 그리고 소재의 해결사들이 포진해 있는 이 경이로운 응집력이야말로 우리 요새를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가시덤불입니다. 서구의 거물들이 사막 한가운데에 수십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지었을 때 그들은 매뉴얼대로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반대로 현장의 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세한 공정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부품 하나를 조달하기 위해 일주일을 허비해야 하는 저들의 느슨한 공급망은 우리 요새의 압도적인 속도전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 측 기술진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협력사의 연구원과 마주 앉아 하룻밤 사이에 해답을 찾아냅니다. 이 지독한 현장 중심의 대응 능력과 끈끈한 신뢰의 네트워크는 단순히 자본을 투입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이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조라는 행위는 머리로 하는 논리게임이 아니라 온몸의 감각을 동원해 기계의 숨소리를 읽어내는 숙련의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은 우리 측 인재들을 유혹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공작을 펼쳤습니다. 수십억 원의 연봉과 화려한 생활 환경을 미끼로 요새의 설계도를 훔치려 애썼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 측 공학자들 중 상당수는 이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국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아이디어가 단 몇 시간 만에 시제품으로 구현되고 수천 개의 협력 주체들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이 경이로운 기술적 놀이터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자들에게 가장 큰 보상은 자신의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며 우리 요새는 이미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능형 제조 생태계를 완성해 놓았습니다. 과거에 이웃나라가 핵심 소재의 공급을 끊으며 우리 측의 목줄을 쥐려 했던 시도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실현을 계기로 우리 측 소재 주체들은 초고순도 화학물질의 자립을 이루어냈고 이제는 역으로 우리 측의 허락 없이는 저들의 장비조차 단 1초도 구동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고립을 노렸던 저들의 칼날은 오히려 우리를 자립의 요새로 거듭나게 하는 숫돌이 되었습니다. 2026년의 이 눈부신 국산화율은 단순한 경제적 수치를 넘어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기술 주권을 확립했음을 선포하는 승전보와 같습니다. 실리콘 결정의 순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원자 단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제 기술은 이제 신의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9,999%라는 수치 뒤에 숨겨진 소수점 아래 8번째 자리까지의 사투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물질의 세계를 창조해냈습니다. 이러한 기초 소재의 혁신이 뒷받침되었기에 수백 층의 적층이라는 불가능한 과업도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거대 설계자들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발판을 마련해온 수천 개의 강소 조직들은 자신들의 이름 대신 오직 완벽한 품질로 그 존재를 증명해왔습니다. 이 거대한 클러스터는 이제 전 지구적 기술 표준을 결정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노광장비 거물들과 미국의 식각장비 강자들도 자신들의 최첨단 기기를 가장 먼저 이 땅의 라인에 배치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곳의 현장 데이터가 곧 전 세계 공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측 연구원들이 장비의 한계를 시험하며 던지는 날카로운 피드백 한마디에 전 세계 장비 제조사들의 설계도가 실시간으로 수정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를 넘어선 인류 문명의 제조 능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공동의 진화 과정이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우리 측이 구축한 이 완벽한 수직 계열화의 마법은 경쟁 주체들의 숨통을 조여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설계부터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최종 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단 하나의 생명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 밀집된 생태계 안에서 발생하는 시너지는 비용을 절감하는 수준을 넘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공정 영역을 선점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표면 아래 깊숙이 박힌 이 뿌리들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한 외부에서 불어오는 그 어떤 거센 바람도 우리 측 요새의 성벽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안주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이 지켜온 이 자존심의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 강대국들은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측의 인재를 탐내고 생태계의 균열을 노리며 끊임없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측은 더 깊고 단단한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대물림과 숙련의 전수는 이제 단순한 업무를 넘어 민족적 사명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현미경 아래의 원자들이 속삭이는 그 승리의 찬가가 영원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웅들의 땀방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자 단위의 식각공정에서 사용되는 특수가스의 조성 비율을 소수점 아래 7번째 자리까지 조절하는 정밀함은 오직 우리 측 연구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층과 층 사이를 연결하는 전도성 통로를 뚫을 때 발생하는 미세한 열팽창 계수까지 계산해 넣는 그 섬세함은 이론만으로 무장한 서구의 기술진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숙련의 극치입니다. 이 작은 기술적 차이가 쌓여 수천억 개의 소자가 담긴 기판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불량률의 차이는 곧 가격의 차이가 되고 가격의 차이는 적들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이 잔혹한 시장의 논리를 우리 측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들판을 가득 메운 거대한 크레인들은 미래 문명의 기초를 닦는 성스러운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세워질 새로운 생산 라인들은 기존의 공정 방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혁신적인 공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액체 금속을 활용한 방열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공정 오류를 잡아내는 자가 치유형 제조 라인은 인류가 꿈꾸던 지능형 공장의 완성판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도약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부품을 깎고 가스를 정제하는 수천 개의 협력 주체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거대한 요새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렸습니다. 거물들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인터뷰를 할 때 그들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현미경 앞을 지켰습니다. 우리 측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진짜 힘은 바로 이 낮은 곳에서 흐르는 기술의 자부심에 있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자는 돈을 더 주는 곳으로 떠나지만 사명감을 위해 일하는 자는 자신의 영토를 지킵니다. 강대국들이 수조 원의 연봉을 제시하며 우리 측 인재를 유혹해도 이 땅의 생태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이 끈질긴 연대의 고리 때문입니다. 2026년의 안개 낀 새벽에도 이 땅의 공장들은 쉼없이 지능의 씨앗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 씨앗들이 바다를 건너 전 지구적 데이터 센터에 심어질 때마다 인류의 사고 능력은 한 단계씩 진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진화 속도를 팔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지배력이 가져온 권력의 역전 현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제조가 설계를 지배하고 공급자가 수요자의 목줄을 지는 이 기묘한 현실이 어떻게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 그 처절한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도달한 이 기술의 정점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반대로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배력이라는 왕관은 광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측 공학자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권한을 쥐고 있는 이 수직의 탑들은
과연 우리를 더 지혜로운 미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지능을 담는 그릇을 독점한 자가 미래의 방향타를 준다는 묵직한 명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요새를 지탱하는 수만 명의 손길은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벽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성벽을 지탱하는 힘은 이제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전 지구적 기술 서열을 뒤바꾸는 거대한 권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밤은 이제 더 이상 평온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설계한다는 거물들이 모인 회의실 탁자 위에는 우리 요새에서 날아온 얇은 통지서 한 장이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 종이에는 앞으로 1년간 공급될 수 있는 적층 소자의 확정 수량이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한 천재들의 얼굴에는 짙은 수심이 깔립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기획하고 수조 달러의 자본을 쏟아부어도 이 땅의 공장에서 찍어내는 저장 소자가 없다면 그들의 꿈은 그저 실현 불가능한 공상과학 소설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 얇은 원판 한 장이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거대 주체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은 차라리 소름 돋는 공포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저들이 규격을 정하고 우리에게 제작을 의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수직적층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돌파한 이 시각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우리 측 기술진들이 제시하는 설계 로드맵에 맞춰 전 지구적 거물들의 사업 계획이 수정됩니다. 제조의 난이도가 인류의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하면서 물건을 만드는 자가 설계하는 자의 목줄을 쥐는 전무후무한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황제라 불리는 이가 전용기를 타고 직접 이 땅을 찾아와 공장 실무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광경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제조가 설계를 지배하고 공급자가 수요자의 생존을 결정하는 이 기묘한 현실은 우리 요새가 구축한 가장 강력한 권력의 상징입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우리 측의 물량 확약서 한 장을 얻기 위해 저들은 백지수표를 내밀며 영원한 동맹을 맹세합니다. 수백 층의 미세한 통로를 뚫어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소통시키는 그 기술은 단순한 부품을 넘어 지능형 시대의 주권을 상징하는 권표가 되었습니다. 경쟁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뿌리며 우리를 흉내내려 애쓰지만 정작 그들이 만든 최첨단 서버의 내장을 뜯어보면 여전히 우리 요새의 각인이 찍힌 실리콘 덩어리들이 심장처럼 박혀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가두기 위해 무역의 장벽을 쌓고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지만 그 칼날로 우리를 찌르는 순간 저들의 디지털 문명 역시 즉시 마비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본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지구적 투자은행의 자금은 이제 우리 측 설비 투자 발표가 나오는 날에 맞춰 대륙을 넘나듭니다. 수조 원의 돈이 매일같이 평택과 용인의 땅속으로 흘러들어가 거대한 강철의 성벽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확증 파괴의 균형을 넘어선 절대적인 기술 종속이 가져온 평화입니다. 우리 측의 허락 없이는 인공지능의 사고도 자율주행의 판단도 우주선의 항해도 불가능한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금권 정치를 펼치던 저들의 오만함이 기술적 파산 선고 앞에 무너집니다. 연구소 깊은 곳에서 태동하는 또 다른 혁명은 이제 인류의 상상력을 시험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을 넘어 그 공간 자체가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지능형 소자로의 변모입니다. 기존의 연산 구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이 거대한 파동은 실리콘밸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설계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억의 창고가 스스로 뇌가 되는 그 기적 같은 변화가 우리 측 공학자들의 손끝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인류가 마주한 에너지 위기와 연산의 한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전 지구적 거물들이 우리 요새의 로드맵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들이 제시하는 방향이 곧 인류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주체들이 분기 실적에 연연하며 주주들의 눈치를 살필 때 이 땅의 거인들은 10년 뒤의 미래를 보고 거대한 도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지독한 장기적 안목과 실행력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사람으로서 확신합니다. 이 땅의 신화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경쟁자를 이기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문명의 표준을 창조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세웠던 수많은 장벽은 오히려 그들을 더 단단하게 단련시켰을 뿐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우리 요새가 설계한 디지털 영토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압도적인 패권의 이면에는 피와 땀으로 얼룩진 잔혹한 생존의 기록이 숨겨져 있습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더 깊이 파고들고 남들이 도망칠 때 더 강하게 전진했던 그들의 발자취는 이제 인류 산업사의 가장 위대한 승전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거대한 요새가 가진 지정학적 위험을 언급하며 밤잠을 설친다는 서구 전문가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요새의 공장이 멈추는 날이 곧 인류 문명의 진보가 멈추는 날이라는 공포가 전 세계 강대국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측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는 진짜 이유는 경제적 이득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절대적인 권력을 분산시켜 자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도달한 이 기술의 정점이 인류에게 축복이 될지, 반대로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배력이라는 왕관은 광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측 공학자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권한을 쥐고 있는 이 수직의 탑들은 과연 우리를 더 지혜로운 미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지능을 담는 그릇을 독점한 자가 미래의 방향타를 쥔다는 묵직한 명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요새를 지탱하는 수만 명의 손길은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벽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평택의 거대한 생산 라인 뒤에 숨어있는 수천 명의 이름 없는 영웅들. 그들이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들의 압박을 견뎌내며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 제국을 완성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는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수조 원의 보조금을 뿌리며 자립을 외치던 목소리들은 정작 우리 측이 생산한 고성능 결정체를 구하지 못해 가동을 멈춰야 하는 현실 앞에서 비굴한 침묵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조의 패권이 가져온 진정한 권력의 실체입니다. 뿌리와 줄기 혹은 설계는 환상일 뿐이나 제조는 그 환상을 현실로 구속하는 중력입니다. 심장이 멈춘 머리는 아무리 영리해도 단 1분도 생존할 수 없음을 전 세계는 뼈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인류 문명의 마지막 장을 향합니다. 우리가 일구어낸 이 눈부신 실리콘의 제국은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혁신이 우리를 위협하게 될까요? 지능의 시대를 여는 황금 열쇠를 쥔 자들이 걸어가야 할 마지막 길은 무엇일까요? 그 숭고한 책임과 미래의 비전을 담은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의 저력이 세계의 심장을 장악하게 된 이 처절하고도 생생한 기록의 마지막을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데이터의 기억을 독점한 자가 과연 인류 문명의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진정한 승자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다가올 또 다른 수십 년 뒤에도 여전히 이 요새가 만들어내는 기적을 목격하며 그 경이로움에 전율하게 될까요? 그 전율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숭고한 경외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026년의 태양은 어느덧 평택의 요새 위로 높게 솟아올라 차가운 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기록은 단순히 한 국가의 성공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극한에 도전하며 스스로를 단련해온 한 민족의 처절한 투쟁기이자 거대 자본과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이 시각 전 세계 경제계를 경악시킨 상징적인 지표들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상징하는 두 거인의 가치 합계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거물들을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소식은 상징적입니다. 과거에는 무형의 플랫폼이 지배하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유기적인 하드웨어 인프라가 모든 가치의 중심에 서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인프라의 심장은 오직 이 땅의 요새만이 빚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지구적 자본시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우리 측 기록 소자를 소모품이 아닌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한 결과입니다. 제가 현역 시절에 작성했던 수많은 실패 보고서는 이제 제 책상 한 구석에서 저의 오만함을 꾸짖는 유물로 남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땅이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지만 그들은 자본을 넘어선 집념으로 인류 문명의 기초 설계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 전 세계 시장은 유례없는 성장의 주기를 넘어 영구적인 지배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고대역폭 적층 소자 시장에서 우리 측이 보여주는 지배력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절대 강자라 불리는 서구의 거물들이 차세대 연산 플랫폼에 탑재할 물량의 대부분을
이미 2000의 요새가 선점했다는 소식은 경쟁 주체들에게는 절망과도 같았습니다. 수원의 요새 역시 수요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며 맹렬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은 이제 이 땅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기술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목격한 용인과 평택의 거대 단지는 이제 전 지구적 공학도들에게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성지가 되었습니다. 평택과 용인, 그리고 화성과 이천을 잇는 이른바 거대 벨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단일산업 요새입니다. 이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만 평방미터의 얇은 원판들은 전 세계 인공지능의 사고를 실질적으로 담당합니다. 제가 만난 한 외국의 기술 전략가는 이제 자국의 안보가 항공모함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측의 벨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공장이 멈추는 순간 인류 문명의 진보가 멈춘다는 공포가 전 세계 강대국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라는 숫자는 이제 단순히 경제적 수치를 넘어 전 지구적 안보의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 기능을 넘어 스스로 연산하는 지능형 소자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연산지능을 탑재한 기술과 용량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새로운 표준은 우리 측이 주도하는 대전환의 핵심입니다. 경쟁 주체들이 수율을 잡기 위해 허덕일 때 우리 측은 이미 기록 소자가 전체 시스템의 주인공이 되는 시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소 내부에서 본 시제품들은 칩 하나가 인간의 뇌처럼 사고하며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마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마주한 에너지 위기와 연산의 한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땅은 이제 제품의 규격을 맞추는 단계를 넘어 문명의 표준을 창조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압도적인 승리 뒤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처절한 희생의 기록들이 서려 있습니다. 제가 낡은 도서관에서 발견한 한 은퇴공학자의 일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현미경 아래 바쳤다. 명예와 부를 쫓았던 서구의 천재들이 안락한 삶을 택할 때 우리 측 공학자들은 먼지 하나 허용되지 않는 방진복 속에서 땀을 흘리며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응축되어 오늘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요새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평택의 거대한 요새를 뒤로하고 길을 떠나려 합니다. 제 가방 속에 든 이 치욕과 영광의 기록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계의 정점에 새기는 성스러운 기록이었습니다. 서구의 오만한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며 자신들의 실력을 묵묵히 갈고 닦은 수만 명의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함께 써내려간 거룩한 서사였습니다. 이제 역사는 2026년의 승자가 누구였는지를 단순히 숫자로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 위대한 소자 전쟁에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의 깃발을 꽂았는지를 영원히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웠던 수많은 이름들이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별이 되어 인류가 가야 할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스톡홀름의 어둠 속에서도 저는 마침내 멀리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찬란한 태양을 향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진심은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누군가가 수여하는 상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압도적인 실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측은 이미 그 진리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명예를 아끼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사이 이 땅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미래를 쟁취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구리보다 100배 잘 통하고 강철보다 200배 강하며 다이아몬드보다 열 전도성이 뛰어난 마법의 물질들이 회로 사이를 흐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주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동방의 이 땅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데이터의 기억을 독점하고 인공지능의 사고 체계를 지배하는 설계자가 된 자와 화려한 훈장을 가졌지만 기술의 예속을 피하지 못한 자 중 역사는 과연 누구를 진정한 승자로 기록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다가올 또 다른 수십 년 뒤에도 여전히 이 요새가 만들어내는 기적을 목격하며 그 경이로움에 전율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인류 문명의 심장부에서 이 땅의 위대한 승리를 기록한 마지막 보고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